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극장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히어로 영화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또 각종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대거 개봉과 또 재상영에 나서서 발길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연휴 동안 볼만한 영화는 어떤 게 있을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어벤져스 3가 현재 700만을 돌파를 했고 이게 역대 외국 영화 중 최단 기간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해서 마블이라는 영화사가 만든 영화의 어떤 세상이 있는데 네. 그 세상에는 스파이더맨도 살고 헐크도 살고 뭐 예. 아이언맨도 살고 뭐 외계인들도 있고 막 그런 히어로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입니다. 예. 그 세상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10년에 걸쳐서 19편이 등장을 했는데 예.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성공했고 예.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화 시리즈물인 거죠. 그 중에서 어벤져스 시리즈가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매 분기별로 총 결산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예, 예.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데 1탄도 한 700만 넘었고 2탄이 외화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탄이 나온다고 하니까 수많은 영화 팬들이 잔뜩 벼르고 있었고 어디 나오기만 해봐 이러면서 벼르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번이 나온 3탄이 지난 10년간의 이 유니버스 역사를 총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더더욱 영화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지금 거의 역사적인 규모의 흥행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뭐 이 시리즈를 그 전의 작품들을 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재미가 덜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좀 이 영화 말고는 또 뭐 다른 볼만한 영화들이 없을까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어벤져스에 대적하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네. 국내 최초 팔뚝 액션을 표방하는 챔피언 마동석 씨가 예. 저기 뭐죠? 팔씨름이죠. 예, 팔씨름 챔피언에 도전하는 영화라서 네. 팔뚝 액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동석 씨가 입양된 아이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팔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찾고 5월이 가족의 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액션도 등장하면서 뭔가 이 가족 간의 정 이런 것도 나오고 어느 정도의 뭐 코믹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한국 관객이 가장 선호하는 가족 휴먼 드라마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아이들 손붙잡고 가기에는 상당히 좋은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줄줄이 개봉하는데 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얼리맨. 얼리맨이 뭐냐면 얼리맨. 아드맨 스튜디오라고 네. 영국의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작사가 있는데 네. 차력으로 하는 이제 제작사죠.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아드만 스튜디오에서 만든 또 다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예. 요게 또 애니메이션 팬들한테는 주목을 받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매직빈이라든가 커다랗고 커다랗고 커다란 배 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 예. 정우성 씨가 저기 나레이션을 했는데 네네. 이런 작품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 애니메이션을 네. 관람하러 가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다가오는 주에는 또 어떤 영화가 있을까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가오는 주에 이제 개봉하는 영화는 네. 이제 또 다른 가족 영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레슬러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는데 예. 레슬러는 유해진 씨가 이 전직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으면서 네. 지금은 20년 차 프로 살림러로 그러니까 살림을 잘 하고 있는 네네. 아들이 있고 아버지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건데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이 가족애를 확인한다 이런 내용에 이제 깔려 있고 네네. 거기에 유해진표 웃음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겠네요. 웃음과 감동이 있는 가족 드라마 이걸로 상당히 지금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루비 스팍스라는 미국산 로맨스 영화가 지금 개봉하게 되는데 예. 이게 미국에서 2012년에 벌써 이미 개봉이 된 작품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영화 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다가 결국 극장 개봉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그 서양 로맨스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뭐 1,000만 관객이 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많게 잡았을 때 200~300만 정도의 수요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정말 뭐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전주에서는 국제영화제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주에서 이제 국제영화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30여 편을 뭐 디즈니 레전더리 특별전이라는 제목으로 예. 옛날에 그 저기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1930년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상영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또 아이들 손붙잡고 가시기에 나들이 삼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또 연휴다 보니까 이곳을 방문해서 또 좋은 추억 쌓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극장에서 어벤져스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상영관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다른 영화들을 또 시간을 예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죠. 지금 어벤져스 3탄이 상영횟수 점유율이 70%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다른 영화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 아니 어떻게 일국의 스크린 그 상영 횟수를 70% 이상을 한 영화가 독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여서 이것을 이대로 과연 방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자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같은 영화는 한 영화가 지나치게 독점하지 못하도록 예.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도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은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1,000만 관객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 인구의 한 20% 정도가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드문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전 인구의 20%가 한 영화를 극장 개봉관에 가서 보는 경우가 2편 정도밖에 없더라 우리나라 밖에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좀 자주 일어나는 일 예, 중 하나죠. 우리나라는 네. 허구한 날 매년 몇 편씩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18편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나타나는 특유의 쏠림 현상. 남이 하면 나도 한다. 뭐 요즘 요번에도 뭐 그 청소년들도 까만색 그 롱코트 남들이 입으면 나도 입는다. 다 롱코트 입고 다니고 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장주의가 이상하게 들어와서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독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게 시장주의인데 예. 우리나라는 규제하면 시장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고방식이 들어와가지고 미국도 독점을 규제하고 프랑스도 독점을 규제하고 다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내버려야 된다. 이런 식이 되니까 시장에서 너무나 지금 독점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건전한 시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도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문화적 획일성이 너무 강해서 네네. 이거를 막으려면 교육 단계부터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키워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이 다양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맨날 문제풀이만 시키면서 획일성을 오히려 조장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터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관객들 스스로가 남들 본다고 나도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독자적인 문화적 개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예. 사실 이 영화를 관람한다라는 게 서민들의 가장 뭐 기본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화 활동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요즘 영화 관람료가 좀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영화를 한번 보면 금세 5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네.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영화가 서민의 마지막 오락인데 그것도 예. 좀 부담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할인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예.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화가 있는 날. 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5시부터 9시 사이에는 50% 정도가 할인이 되니까 네. 그때를 노려서 어. 이제 예매를 하시면 괜찮은 거죠. 예. 그 외에도 뭐 카드사, 통신사, 뭐 소셜 커머스 사이트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건 조금 인터넷으로 발품을 파셔서 정보를 찾아보셔야 되고
가끔 가다가 이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만우절 같은 경우에 CGV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외국인인 척하면서 표를 사려고 그러면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했었고, 그렇군요. 그런 거 잘 봐야겠네요. 전통 의상을 입고 가면 50%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어딘가에서 이제 불쑥불쑥하니까 네네. 이런 건 조금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걸 유심히 보시면 혜택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게 동두천역 근처에 동광극장이라는 극장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남은 옛날식 단관극장이라고 옛날 왜 흘러간 영화에 보면 등장할 법한 그런 극장인데 예, 예. 입장료가 한 8,000원 정도인데 들어가면 나름 또 영화를 쾌적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니까 이런 건 또 뭐 나들이 삼아서 한번 방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두천시에 있는 극장이라고요? 동두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방극장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개봉 영화 또 영화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